안녕하세요. 앞으로 은행권들이 리스크 관리 고삐를 쬐다고 합니다. 이제 긴축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대비해서 착수한다라는 겁니다. 2024년 5월 1일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을 1%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이제 가계 관련한 부분도 0.5에서 1%를 더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5월부터 대출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이걸로만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부분들도 더 요구가 될 겁니다. 금융권에요. 금융권에 그렇게 요구가 된다라는 말은 금융권들이 대출해서 내어주고 있는 그 대출에 대해서도 이전하고는 많이 다른 분위기로 이제 흘러갈 거다라는 겁니다. 금융권들이 불확실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자기 자본을 추가로 적립한다라는 건 이제 대출자들에게 이자를 대응해 놓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대출 이자가 5% 아니 나 감당할 수 있어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2024년 이제 5월 이후부터 그래 너 대출 이자 5% 말고 8% 내놔. 그리고 2024년 뭐 한 11월부터 너 대출 5억인데 그 5억 중에서 한 1억은 2달 안에 갚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 대출이자 5%를 8%로 3% 올린 걸 감당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거는 이제 매달 이제 메워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갑자기 대출 원금을 1억을 갚으라고 하면 1억을 어디서 마련하냐고요. 부모한테서요? 뭐 지인들한테서요? 다른 대출을 통해서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 나의 이제 신용정보나 이제 자산 상태가 웬만큼 다 각 금융권에 다 공개가 되어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금융권들이 어쩌 사람에게 1억 원금 상환 요구를 원금 일부 상환 요구를 해야겠다라고 이미 했을 때는 그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아마 비슷한 처지일 거다라는 거죠. DSR이 뭡니까? DSR이. 이제 그 개개인들의 소득에 감안해서 자산에 감안해가지고 소득 감안해가지고 이제 매월 상환할 수 있는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이제 대출을 해준 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원금의 일부를 갚을 수 없는 처지까지도 내몰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건 뭐든 다 팔아야죠.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뭐든. 그렇게 되면 이제 2024년 말쯤부터 25년, 26년 그 이후 이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제 물건의 가격들이 마구 낮아지겠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든 간에 가격이 왕창 내려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겠고 좋겠네 라고 하지만 물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건 대다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돈을 준비하고 여력이 되는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되는 거고 빚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이 이제 오는 거죠. 은행권들이 리스크 관리 고삐를 짠다. 이 말은 너 이제 대출 안 해준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뭐 2024년에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니 청년 대출이니 해서 예외 조항으로 둬서 대출해주는 그건 뭐 정부가 뭐 재원을 마련하든 따로 떼내든 해서 대출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일 거지 나머지는 어렵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금융권이라고 저렇게 이자를 올리고 자기 자본 적립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게 앞으로 한 3년에서 한 4년, 5년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이래저래 이제 뭡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다시 또 대출 이자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금융권들도 마냥 뭡니까? 자기 자본만 이제 적립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또 대출 이자도 낮추고 또 신규 대출을 대주겠다라고 분위기를 또 만들어가기도 할 겁니다.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잘 따져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너무 수월하게 뭔가를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따져봐야죠.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뭐 만만하게, 쉽게 뭐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유의하고 조심하고 정신 차리면서 지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지내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조심하면서 유의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잘 궁리해야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거 없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참 많이 이제 움직여야죠. 정신 차리며 살아야 되고 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좀 더 두려움도 가지고 지내야 되고요. 따져봐야죠.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궁리도 좀 해야 되고 차근차근 잘 움직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자고요. 두고 보자고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제 잘 하면서 움직여 가보자고. 확실한 건 뭐다. 앞으로 대출 관련해서 많이 이제 어려워질 거다. 라고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어디 있더냐. 쉽고 만만한 게 있더냐. 뭐 요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이제 좀 더 조심하면서 가야죠. 두려운 상황들이 많이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은행권들이 대출 관련한 부분들을 저렇게 조정한다라는 건 참 많은 우려스러운 거죠.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1%, 스트레스 완충자본, 특별 대손 준비금 적립 요구, 자본 확충 3종 세트. 어마무시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되게 어려운 얘기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결국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 대출 이자 올린다라는 거 그리고 원금 일부 상환 요구한다라는 거 그걸로 이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대손 충당금 7조 4천억으로 연초 대비해서 1조 200억이 늘었답니다. 그만큼 은행들의 위기감이 커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충당금은 뭐겠습니까? 부실 채권을 대응하기 위한 건입니다. 올해도 충당금을 충분히 쌓을 거라고 얘기한답니다. 충분히. 두고 봐야죠,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PF 부실, 이런저런 이제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개인들은요, 가게들은요, 어떻게 자기 자신들의 가게에 개인의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충당금, 그러니까 예비비,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앞으로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지킬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